이왕 폴란드 얘기를 했으니까 좀 마무리를 져야 될 텐데, 세상에 이렇게 뻔뻔한 각설이는 보다가 처음 봅니다. 네. 이번에는 폴란드가 와갖고, 우리 전차를, 우리 그 K2 흑표 전차 개량형을 갖다가 한 1000대 가까이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럼 뭐 돈을 들고 와갖고 그 얘기를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방산 대박이니 어쩌니 그 말이 맞기는 한데 정작 돈 얘기는 안 하면서 1000대 이상을 도입하고 폴란드에서 생산하고 싶다 이런 개소리를 씨부리고 있다는 거죠. 자, 폴란드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관련한 내용들 윤석열이 그랬어요. 한국 무기가 폴란드를 지킬 것. 그럼 우리는 어느 나라 무기가 지키나요? 관련된 내용, 만찬 내용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또 청와대예요?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빈 방한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을 환영하는 국빈 만찬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두다 대통령 부인 두다 여사가 부부 동반으로 참석했고 양국 정부 재계 학계 인사들이 자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국은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한국의 무기가 폴란드의 땅과 하늘을 지키고 이달 초 구매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의 드론이 한국의 영토를 지켜줄 것이다. 아니 씨 전투기하고 전차는 내주고 드론을 갖다 놓고 그걸로 한반도를 지킨다고? 이게 뭔 개소리죠 이게? 예? 댓글에 우리나 좀 지키라고. 그러니까 우리나 지키라고! 불안해 죽겠다고 네가 맨날 북한 자극해가지고! 근데 폴란드가 우리나라한테 깜짝 놀란 게 그건 거예요. 세상에 호구가 이런 호구가 없는 거야. 전부 다 지네가 돈을 빌려줘 가면서 무기를 수십조 원어치를 주겠다는 거야. 그것도 한 번 주문하면 2년, 3년 걸려야 되는 자주포나 전차나 비행기 같은 무기들을 6개월 만에 쑥쑥쑥 내주고 있다는 거지. 그건 뭐다?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우리 재고로 쌓아놨던 거를. 그러니까 우리 국방에 써야 될 무기들을 지네 나라를 안 지키고 다 줘버린다. 폴란드에 막 갖다 주는 거야. 잠깐만요. 이거는 큰 그림인데 있는 무기 일단 다 뭐 방산 살린다 또는 엄청난 계약이다 이러면서 본인 실적으로 쌓으면서 다 남의 나라 보내고 북한 계속 자극해가지고 야 한 대만 쳐줘 한 대만 쳐줘 이래서 나라 망하게 하려는 큰 그림이네요. 지 생각이면 북한은 미사일밖에 없으니까 야 우리도 굳이 북한이 미사일 없는데 탱크나 자주포 이런 거 필요 없지 않아? 우리도 핵무기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뭐 이런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래식 무기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해외로 빼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아이고. 근데 문제는 돈이라도 제대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 탱크를 1000대를 사겠다고 하는 놈이 돈 한 푼을 안 들고 왔어요. 그냥 신용증도 안 들고 왔습니다. 여기가 그 소문으로 듣던 말로만 듣던 달라고 하면 다 주는 국제호구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달 초에 9조 원대의 탱크 도입 계약을 내는데 왜 이번에 발표를 못 하느냐? 누가 돈을 줄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책임이 지금 안 나오기 때문이에요. 체코가 원전 발표 미루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기자들 새끼들아 보도자료 보고 기사를 써낼 게 아니고 질문을 해야지. 질문을 하라고 질문을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 이 문제는 이게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닌데 어떤 식으로 혹시 계약이 체결되냐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이 정부에서는 한 번도 투명하게 밝힌 적이 없으니까 니들이 좀 제발 질문을 하라고 맨날 뒷북치듯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저기 자료 요구해가지고 답변서 받아가지고 뒤늦게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터뜨리는 것만 보도하지 말고 취재를 하고 질문을 하라고 제발. 그래서 폴란드의 군비청이 현재 한국에 요구한 무기의 숫자가 FA-50 경공격기 48대, K9 자주포 648대, 그리고 K2 전차 1000대를 수출을 하자는 겁니다. 요거를 통합해서 전부 다 돈으로 계약을 하자 그러면 글쎄요, 요거 전체 다 하면 한 4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가 될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재작년에 전 세계로 수출했던 한국 무기의 총 판매액의 4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액수인 거예요. 아니, 그거를, 아이고. 그럼 이 나중에 어떡할 40조 거예요? 원을 어떻게 받을 거냔 말이지. 어? 지금 70억 달러, 9조 6천억 원어치의 K2 2차 계약분, 1000대 중에 2차 계약분에 대한 것들도 아직 명확하게 돈 얘기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신용장이 안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은행이나 수출은행은 더 이상 이러한 수출에 대해서 지급 보증을 해줄 여력이 없어요, 여력이. 지금 파산하기, 저기, 일보 직전이에요. 은행에서 지금, 은행에서 마이너스 땡겨가는 게 160조 원씩 땡겨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어느 은행이 여기에다 내가 돈을 빌려줄 수 있냐고. 1차 때는 산업은행에 돈이 없어갖고, 시중 5개 은행이 같이 컨비네이션을 해가지고 그 돈을 빌려줬어. 2차는 1차보다 4배 이상 큰 규모가 될 거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폴란드 측에서 빨리빨리 계약 발표를 합시다. 돈은 당신이 빌려줘야지 우리가 천천히 갚게끔. 그러면 빌려가는 걸로 계약 쓸 거야? 아, 근데 50년 동안 이자만 물다가 50년 후부터 우리가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주세요. 연리는 0.2% 정도면 딱 좋을 것 같네요. 아마 이런 조건을 또 걸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체코가 제시한 조건 하겠죠. 폴란드 정부는 지급 보증은 할 수 없어요. 뭐 요런 개 같은 조건을 갖고 올 거란 거야. 그럼 그냥 퍼주는 거예요, 우리 무기를. 우리가 60조 원, 70조 원 갖고 온 국방비를 들여가지고 그중에 30-40% 이상이 국방 무기를 조달하기 위해서 이거를 씁니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쓰겠다고 만들어놓은 이 무기들을 폴란드에 그냥 주고 있는 거야. 지금 이대로 간다고 치면. 이런 놈들이 안보를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안보와 관련해서. 저는 오늘은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열이 채워가지고. 아니, 도대체 뭘 위해서, 아니, 왜? 그러니까 왜요? 이거 왜요야, 진짜.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딱 하나밖에 없지. 그런 돈의 흐름에 따라서 봉투가 들어오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국익에 도움이 돼, 외교에 도움이 돼, 우리나라 안보에 도움이 돼, 경제에 도움이 돼. 아무것도 도움 안 돼요. 아니, 폴란드라는 나라가, 아이고, 우크라이나 바로 붙어 있는 그 나라잖아요. 지금 폴란드 정치 상황이 어떠냐면은,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보수예요. 근데 이번에 총리가 되신 분은 또 저쪽이야. 친유럽연합 쪽이야. 친EU 쪽이야. 그래서 폴란드가 미국에 바짝 붙어가지고 미국의 똥꼬를 핥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폴란드가 가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형님한테 무기 좀 지원해 주세요. 우리 러시아 때문에 무서워요. 내지는 경제 지원 좀 해주세요.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미국 형님이 바빠 지금 선거 때문에. 그러니까 폴란드를 지켜줄 거는 사실 나토죠. 나토인데 지금 나토도 본인들도 없어. 재고도 없고 무기 없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자, 가장 저기 내가 얘기해놨어. 가서 일단 달라고 하면 줘. 일단 가서 얘기하면 지네 창고에 쌓아놓고 지네 전쟁 위해서 또는 지네 나라 지키기 위해 있는 무기도 다 너한테 퍼줄 거야. 내가 말해놨으니까 걱정 말고 가라고 해서 온 거야 여기를. 응? 정말 이걸 이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 진짜 텅 빈 곳간이 비는 건 문제고 우리나라를 못 지키게 돼요.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능력이 없다? 북한을 우리가 제압할 수 있다? 미국이 지켜준다? 우리 주변에 무서운 나라가 북한뿐이에요. 나는 제일 무서운 나라가 일본이야, 일본. 사실은 일본이 제대로 된 적성국이지. 일본이 우리 적국이고 쳐들어올 가능성이 제일 높은 나라야. 북한이 그대로 있는 거 그나마 우리한테 도움 주는 건 뭔 줄 알아요? 국경선을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맞닿으면서 거기서 나라 안 뺏기고 그 틈바구니에서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나마 우리가 대한민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의한 말하자면 군사적 위협에서 덜했던 거야. 어찌 보면 북한 러시아 걱정을 안 하게 해준 북한이 러시아하고 중국 걱정을 안 하게 해준 나라라고 봐야 된다고. 우리는 38선만 위쪽으로 지키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룬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 국경선이 러시아, 중국하고 붙어 있어. 어떻게 되겠어요? 대번에 넘어오지. 씨. 와. 예?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하겠다라고 하는 개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살상무기 지원에 대한 검토 얘기는 이미 끝났어요. 이 155mm 관련된 포탄 추가 지원하기로 이미 약정을 본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살상무기라고 하면 앞으로 뭐 탄환이라든지 포라든지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재고도 없는데 전방에 있는 거 뺏어줄 건가요? 이미 155mm 폭탄들은 거의 후방 탄약 창고에 재고가 없다 싶을 정도로 네, 창고 텅텅 비었잖아요. 다 텅텅 비어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는 이러한 제품들에 대한 것들도 우선 지원으로 폴란드로 먼저 가겠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일부 흘러 들어갈 거고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에 단순하게 무기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파병을 검토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전투 병력을 보내기를 뭐 하니까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을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희한한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국회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진당 의원들이. 시켜서 하는 거겠지만 그 얘기는 뭐냐? 어찌됐거나 파병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넘어가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비준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비전투 병가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식으로 국회 비준을 뭉개버리고 어떻게든 인력을 파견하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중에 또 미친 의원은 이런 얘기를 냈다고 합니다. 만일에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에 나타나면 우크라이나를 시켜가지고 폭격을 해버리자. 아니, 정말 진짜. 나는 저기 국회의원, 한기호 의원? 아, 당신 사성 장군 출신이잖아. 지금 당신이 한 말이 국제전쟁법 위반인 건 알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리전 성향으로 만들겠다는 그렇죠. 거고 확전시키겠다는 의미. 이거는 사실은 물밑에서 해도 문제인 말인데 이걸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개념 없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라고요. 심지어 이거를 안보수석한테 문자 메시지로 보냈어요. 그럼 안보수석이 받았으면 아이고 국회의원님 이거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야 되는데 알겠다 라고 답장을 했다는 거지. 신원식이가 네. 삼성 장군이에요? 씨발로. 예. 아무튼 아무튼 괜히 올려줬네. 씨. 네. 하여튼 삼성은 뭐가 돼도 문제야. 자, 아무튼 그게 그렇게 가나요? 그렇게까지. 네. 아무튼 이런 미친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를 맡고 있고 행정부의 장을 맡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빨리 안 끌어내면요. 진짜 나라가 시들겠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장병들이나 우리 군이나 이런 것들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 그때는 누가 우리를 지켜주나요? 라고 자위대요! 그렇지. 바로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토마토 방송 갔다 왔는데 러시아 출신 일리아 교수님하고 같이 방송했어요. 일리아 교수님 지금 한국 사람인데 일리아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지금 우리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있는 게 푸틴도 파병을 인정했다. 라고 얘기를 막 하고 있고 미국이랑 나토도 인정했다 뭐 이딴 식의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 명백히 가짜 뉴스고 왜곡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러시아어로 푸틴이 한 얘기를 딱 들으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미국 MBC 기자가 푸틴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저기 북한군이 러시아 땅에 들어와 있다는 위성 사진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랬더니 푸틴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위성 사진 중요하지. 근데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건 뭐냐면 푸틴은 그거 그냥 슬쩍 흘리듯이 조롱하듯이 그럼 위성사진 중요하지. 그럼 니들은 사진 보고 믿어라. 우리는 나는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긍정도 부정도 아니에요 그냥 조롱한 거래요. 이게 푸틴이 원래 그런 식의 표현을 되게 잘한대요. 막 서방 국가에서 막 중요하게 막 얘기 떠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래? 니들은 그렇게 생각해라? 그런가? 이런 식의 표현인데 이걸 우리 기레기들이 와 푸틴도 인정했다. 근데
미 국방부에서 정확하게 워딩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늘도 국방부 대변인이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북한군이 러시아 땅에 들어간 그 정보는 포착했다. 그런데 북한군이 거기서 뭘 하는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 이게 정확한 워딩이라고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잖아. 뭔가 전쟁에 용병이 되고 군인이 파병이 되려고 하면 최소한 그 나라의 지휘부하고 최소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작전 계획의 시달을 받고 무기라든지 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야 니네 3,000명 보내. 이걸 끌고 가서 바로 국경에다 풀어놓는다? 그게 뭐야? 그건 총알바지도 아니고 그냥 죽으라고 꺼내놓는 거지. 사람을 밀어내는 거지. 그런 미련한 짓을 왜 하겠냐고요.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의 훈련 기간이 필요할 거고, 그러려고 하면 어딘가 훈련 캠프를 차리겠죠. 그래서 지금 연해주 쪽에 북한군들이 넘어가서 훈련을 한다라고 얘기들이 있지만 원래 연해주 그쪽은요 매년 북한 군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요. 벌목하러. 벌목공으로 간다고 벌목공으로. 그래서 그쪽에 있는 노동자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다 그 북한 군인들 출신이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국제제재상으로 못하게 했었는데 러시아는 이제 그걸 빼버린 거고. 그리고 러시아가 아니 이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보세요. 러시아 군이 벨라루스에 들어가면 그게 국제적으로 문제되나요? 안 돼요. 왜냐하면 동맹이거든요. 우리도 동맹들끼리 군인들 들어와 있는 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미군 들어왔다고 그래서 누가 전 세계에서 문제 삼아요? 문제 안 삼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는 지난 6월에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어요. 그 안에 조항이 제 3조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서로 군사적으로 침공을 당했을 때 군사적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거의 자동 개입 조항 같은 게 부활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그 러시아 하원에서 그게 비준이 돼서 통과가 됐어요. 상원 거치고 푸틴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이건 발효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북한과 러시아는 군사 동맹이 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땅에 북한군이 들어가는 걸 가지고 우리가 와 난리 쳐가지고 우리도 파병할 테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우리와 우크라이나 사이는 동맹이 아니에요. 군사 동맹이 아니에요. 파병할 명분이 1도 없고 논리에 맞지 않아요. 우크라이나가 해주세요 해도 가면 안 돼. 실정법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위반이에요. 그런 짓거리는. 그럼 우크라이나는 왜 이 난리를 치느냐 계속 북한군 들어왔어요. 왜 난리를 치냐. 지금 딱 미국 대선 열흘 남았어요. 젤렌스키 목숨이 딱 열흘 남았던 얘기예요. 트럼프 당선 지금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 10일 사이 트럼프가 되지지 않는 한 정말 트럼프 당선된다고 지금 다들 분위기 돌아섰단 말이에요. 미국 내에서도. 그런 상황에서 젤렌스키는 트럼프 들어오면 그날로 끝이에요. 바로 트럼프 첫날 그 얘기할 거거든요. 지원 안 한다. 라는 얘기 할 거거든요. 그 전에 지금 젤렌스키는 위기를 바짝 고조시켜가지고 확실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미국은 지금 그걸 해줄 생각이 없고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나토도 당연히 해줄 생각이 없고 유럽도 야 지금 트럼프 들어오는 거에 대비하느라 우리 바빠 죽겠어. 근데 유일하게 우크라이나 그런다고 해서 한국 정부 나서가지고 같이 보안해동하고 있죠. 왜? 내부적으로 덮어야 될 문제가 너무 많거든. 특히 김건희 관련해가지고. 안보 위기 쫙 고조시켜가지고 국민들 관심 돌리겠다는 그 두 나라에 이 두 나라만 전 세계에서 난리를 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못 보냅니다. 국회 비준 없이 비전투 인력이든 전투 인력이든 간에 다른 나라에 파병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만일에 그걸로 하면 위기 조성이 아니라 말 그대로 총알바지 내세웠다고 욕만 처먹을 일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2007년부터 레바논에 UN 평화유지군 300명 규모로 보내고 있잖아요. 그거 6개월마다 국회 동의 계속 받습니다. 네. 예, 국회 동의 계속 받아요. 예, 아예 이 기회에는 추가 연장해주지 말고 그냥 레바논에 데리고 들어오는 게 훨 나을 것 같다. 그런 걱정까지 됩니다. 아무튼 폴란드가 이번에 온 것도 이거하고 전혀 연계관계가 없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런 연계관계의 마지막 끈은 바이든이냐 국무부가 폴란드나 우크라이나한테 뭔가 봉을 씌울 뭔가 다른 어떤 지푸라기로 잡게 해줄 만한 국가가 한국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 2차 도입분에 대한 무기를 이렇게 주면요. 사실상 우리나라 전력의 3분의 1이 빠져나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기계와 병력의 3분의 1이 빠져나가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를 승인을 하거나 이거를 외상으로 또는 뭐 우리가 대출해줘 갖고 이걸 한다?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국회에서 철저하게 여기에 대해서 막아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런 식의 어떤 취재와 제대로 된 보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매일경제에 헤드라인 봐요. K2 전차 얼마나 잘 만들었길래 점점점 천대 계약한 폴란드 대통령의 첫마디는 이딴 식으로 잘 만들었으니까 수출이 잘 된다고? 이 정부가 천대나 계약해서 잘하고 있다고? 미친 짓입니다. 진짜 미친 짓입니다. 나라를 팔아먹고 나라를 망치는데 앞장서는 게 바로 이 기레기들입니다.